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전쟁 본격화를 주제로 한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7곳의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17개 시군의 물밑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평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 홍보가 또는 준비가 늦어진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가평군 민간 추진위가 결성되어 발족하면서 가평군도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래서 이 3차 공공기관 이전의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차 이전 계획 발표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유치한 지역도 또 저희처럼 탈락한 지역도 모두가 불만이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치한 지역도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족하다. 탈락한 지역들은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다. 좀 추가로 더 하는 이런 요구들이 본물터지 좀 터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를 했고, 지금 보면 언론이나 뭐 유튜브 동영상 등 뭐 타 지자체의 유치 노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번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남양주시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6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요.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또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공사나와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굵직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파주시는 공직자들이 직접 그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 홍보 영상도 만들었죠. 찍었죠. 네네네. 그리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우리랑 참 비교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연천군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군 와서 콕 박아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연천군으로 보내달라고 지금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은 모든 지자체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일 텐데 규모도 상당하고요. 그 규모에 걸맞는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은 이미 부지를 마련해두고 언제든지 들어와라. 포천시는 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무슨 퀴즈 이벤트도 하고 있고, 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경기주택공사, 그다음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유치를 지금 네. 추진하고 있죠. 네네. 농수산진흥원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하면 가평구는 지금 이 유치 작전에 유치 전쟁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이 유치 전쟁에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가평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온라인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밴드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온라인 서명을 좀 부탁드리는 글도 올렸고, 저희 가평팩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중간에 직접 그 사이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그 배너를 달아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좀 참여하셔서 같이 여론전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지를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공모를 발표했고 다음 달 12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공모를 발표하고 3일이 지나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그 공공기관에 대한 수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 평가 방법을 좀 달리하겠다. 네네네.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개 기관 중에 2곳 말씀하셨듯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 2곳만 평가를 달리한다는 수정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게 정량평가가 5.5, 정성평가가 4.5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것을 지금 정성평가를 상당히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가 2, 그리고 정성평가가 8, 2대 8 비율로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 비율은 경기도가 입맛에 맞는 곳에 공공기관을 보내겠다는 의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란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무슨 규제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균등 입지, 그다음에 사업 채수, 뭐
SOS 뭐 수상 경력 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게 정량이고요. 그 정성평가란 것은 이제 평가위원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는 좀 주관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지표들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정성평가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평가 기준일 텐데, 저희가 좀 취재해본 바로는 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유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 기준에서. 정량평가의 그 기준이 아주 좋았죠.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지금 순위가 내려와 버려서 이 정성평가 기준으로서는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미 탈락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뭐 14위, 15위 수준에 있던 뭐 여주시와 네네. 가평군, 그다음에 네. 12위 수준에 있던 연천군 세 연천군까지. 곳이 상위권으로 하는 네. 5위권으로 쭉 네네. 올라가 버려서 아마 그 경기도지사가 작년에 그 경기도정에 조금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 포천, 뭐 연천, 포천, 가평 네. 이렇게 상당히 좀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이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조금 유리한 면은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균형 발전 노력도 뭐 도정 협력 분야 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정성 평가 기준이 주된 정성 평가의 요인인데 네. 점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네. 또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또 각 지자체의 그 국민 시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좀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것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그 평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가평군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30일이죠. 가평군과 협력하기 위한 민관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가평관광문화협회 주재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해서 같이 군과 합동으로 지금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지금 어제 밝혔습니다. 기존의 군이 추진하던 것에서 민간이 추진을 함께 구성하여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추진위 위원장과 뭐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네. 상당히 숫자도 상당하고 또 추후에 가평군의 대표 기관들 뭐 인장협의회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같이 협력하여서 이 규모를 더욱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만 지금 명단이 있고 위원들도 일부 명단이 있는데 좀 위원들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러 분야에서 좀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평에 꼭 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열의가 상당한 것으로 보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추진위원 단장 중에 한 분인 유재혁 단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조금 가평군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항상 경기를 하는 듯한 항상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대승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고요. 이제 잘 사는 곳만 잘 살고 못 사는 곳은 더 못 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한 구조를 이번 제3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소외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님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평군도 너무 구색 맞추기로 소규모의 기관이 아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이 좀 알짜배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더불어 하자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평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거든요. 예. 경기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농수산진흥원 이 세 군데인데 뭐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유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곳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들은 지금 이것으로는 배고프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가평군만 너무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만을 유치하는데 좀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목소리도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일부 목소리는 또 대부분의 가평의 건물들이 가평읍에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공공기관 유치도 가평읍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래서 가평군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에 의해서 설악, 청평, 뭐 상면, 조정면 네. 이런 지역에 이쪽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가평군 지역이 워낙 범위가 서울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 군 관내에서조차 이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지역 균형을 저희도 맞춰 간다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자리에 한대희 부군수님도 참석하셔서 그 가평군이 제3차 공공기관 유치에 범군민 동참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평군도 3월 17일, 3월 18일 날 유치에 대한 염원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범국민 동참을 위한 서명 운동 작업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대희 부군수님께서도 어제 민간 추진위에서 추천하는 그 유치 희망 기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함께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3군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민간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알짜배기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꼭 한번 같이 유치를 해보자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군과 민이 협심해서 이번만큼은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짚어야 될 것은 이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좀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건물을 신축하는 데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읍 외에 뭐 설악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상조정면 다 포함해서 예. 부지를 찾고 또 유치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예. 여기에 좀 동참하셨으면 그렇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초반에 전쟁이란 표현을 썼는데 전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17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한 개의 공공기관만 따져본다면 2.5대 1의 경쟁률이고요. 진짜 전쟁 아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가평군에서 꼭 한 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과 민이 협심해서 꼭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기를 참 기원합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